네. 붙여야 되는데요.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사님만 뒤에 스키를 미루신다면. 지금 시간이 괜찮은데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4시 반까지는 괜찮습니다. 질문지의 아래쪽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좀 욕이 될 수 있는데 18번. 18번으로. 네. TMI 질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주임님이 하신 질문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맨날 뭐 만날 때마다 MBTI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저 맞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이사님 MBTI. 네, 이사님 MBTI가. 저는요, 사실은 MBTI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MBTI가 뭐 어떤 유형이다를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캐릭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를 단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일을 하면 그러니까 0 아니면 1입니다. 아예 안 하든지 하면은 열심히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할 때 팀 짜서 뭔가 안 해본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잘 맞아서 유형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저는 답변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떠신가요? MBTI? 소리가 뭐였지? ENFP인가? 네, 제가 ENFP인데요. 근데 실제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유형하고 좀 나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MBTI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찾아보면은 딱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질문도 사실 제가 했거든요. 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을 그러면 이렇게 만나보실 때 그 유형하고 그분을 생각했던 거 많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잘 맞추는 게 제가 엄마한테도 엄마가 안 해본다고 해서 그게 질문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엄마 맞아. 거를 이렇게 맞추고서 엄마가 이제 그 이후에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사님 MBTI도 저희가 맞춰보고 저 그거 해보고 그렇게 싶었어요. 한 해볼까요? 명씩 이제 네, 이사님 MBTI 맞춰보는 거. 맞추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하면 저희가 바로 네네.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꼭 한번 하고 그럼 다음번에 만날 때 제가 한번 맞춰보는 도망가셨는데. 꼭 한번 해볼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래전략 컨텐츠 팀이 지적혁신 TF팀에게 지적혁신과 공간정보의 결합 어떻게 연결되면 좋아질까요?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답변을 네네.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그 지적 바탕으로 지금 공간 정보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측량 성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쓸 때 그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불편했고요. 그래서 지적 바탕으로 공간 정보가 쌓이게 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위치 정보의 기초니까 지적 바탕으로 이제 쌓이는 것도 중요하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공감했던 게 제 미래전략 컨텐츠 안에 되게 표준화 작업이 중요하다. 그게 한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동의의 한 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정보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서로 다른 포맷, 서로 다른 뭐 구축 방식 그런 게 있어서 누군가는 나서서 그것을 더 표준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핸드폰을 보면 충전기가 각기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C타입으로 그런 게 통일화돼서 하나의 충전기로 공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간 정보도 누군가가 만들면 그걸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준 정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품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데이터에 어떤 에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오차의 전파로 인해 가지고 가비지 데이터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누군가 나서서 표준을 정립하고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공사가 해야 될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공간본부에 또 표준 품질처가 있어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더 고도화해 나가면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역할이 좀 앞으로 커져갈 거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지훈 주인님 원하시는 번호 있으실까요? 럭키 세븐 가겠습니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굉장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미래전략 컨텐츠 팀이 지적혁신 TF팀에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질문은 저희 TF의 아버지이신 TF짱. 저희가 이제 새로운 분야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수준이어서 배우면서 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본래 계획했던 생각들을 적용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고, 저희가 어떤 큰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혁신 TF 구성된 걸 보고 매우 흐뭇했던 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적을 선배님들이 해오신 방식을 잘 현장에서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방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방식에 익숙한 분이 그걸 혁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그거를 좀 습득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미래의 나의 업무를 내가 설계하고 그 과정을 내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후배한테 이때 그 업무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는 줄자였대요. 줄자로서 측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자평판까지 갔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업무를 재설계하신 거고 여러분 후배들한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은 내가 길을 만드는 거고 내가 만드는 길을 이제 우리 후배들이 따라온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TMI 질문. 긴장하지 않고 발표 잘하는 법은?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설레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떨리는 건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토리 라인을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하고 그 스토리 라인에 맞게 PPT 장표라든지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가 남을까요? 연습, 연습, 또 연습. 역시. 지난번에 찍었던 세바시도 어떤 분들은 평소대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세바시 등과 함께 우리 홍보처럼 같이 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한 100번 넘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앞에 전주천이 흐르거든요. 밤에 한 10시 반 이상 사람들 안 다닐 때 나가서 전주천변에 이렇게 돌이 쌓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소리가 졸졸졸 나면서 거기 서서 제스처로 연습을 합니다. 판소리 득음처럼. 그러니까 아무 원고 없이 제스처를 써가면서 밤에 연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습 또 연습밖에 없다. 가장 기본이 네. 지적혁신 TF팀이 미래전략 콘텐츠팀에게 공모에서 채택된 본인의 아이디어는? 마음껏 자랑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미래전략 콘텐츠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좀 꼽았습니다. 메타버스를 제가 좀 많이 사용도 하고 이제 주변에 보면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좀 국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체는 가상 세계더라고요, 다. 근데 우리 공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현실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상에 구현해 놓은 상태고 이것을 접목을 해서 내가 현실 그대로의 모습 어디든 메타버스 속에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안을 쓸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심해서 현장 학습도 못 가고 수학여행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현장 학습도 가고 교육의 교보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메타버스랑 차별성을 두는 게 이제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채택이 됐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또 본인 자랑 한번 하실까요? 좀 부끄러운데 저는 진짜 단순하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행 업무 같은 거 볼 때 요즘에 이제 챗봇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공간 정보의 서비스에 있는가 뭐 이런 거 봤더니 일단 없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공간 정보의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분석도 하기 전에 이제 찾고 가공하고 이런 게 너무 물론 그게 저희의 이제 국토정보공사의 주된 업무긴 하지만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공간 정보는 모르는 사람들이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파일 형식 같은 것도 뭐 엑셀 이런 게 아니고 쉐입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쉐입, 예. 뭐 이건 뭐지? 지자체랑 이제 통화할 때 SHP 파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SHP 이렇게 해서 쉐입 파일을 말하는구나. 그게 되게 이제 저희한테만 익숙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형식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데이터를 찾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친숙한 메신저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AI가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공모전. 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과정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나? 그걸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 자문을 또 받으셨는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 메타버스를 이제 공모를 낸 게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4명이 내가지고 4명에서 한 팀을 이뤄서 이제 4명에서 좀 많이 서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하도 화두에 많이 올랐어서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자문도 좀 받았고요. 직장 후배로서 선배에게 어렵기만 한 상사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네네네. 저번에 저희 TF팀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네. 커피를 사달라고 했던 건데 네. 어떠셨는지. 좀 무례하진 않으셨는지. 안 사주신 거 아니? 사주신 거 안 진짜 사주신 오전에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1층에서 저희 근데 안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적혁신 TF랑 저녁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 우리 공사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귀한 분들이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돌발 질문성으로 요청이 들어온 게 다음날 커피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후배가 미래의 꿈나무들이 원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미래 전략도 한번 얻어먹으러 가야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건 하여튼 또 한번 우리 미래 전략하고 해석도 하고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갈까요? 5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장 후배로서 선배에게 세대 차이 체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참 모두 다 동기이신가요? 제일 여기서 고참이신가요? 네, 저 말고. 네.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저도 궁금해요, 아버지. 네, 네. 얘기할 때 세 차이 느끼는지.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신세대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만 생각 아니신가요? 제가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들어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새로 나온 용어나 이런 거를 자주 이제 대화하면서 나오는데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근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요즘은 카페를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0대들이. 카페가 아니라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이버 카페 말씀. 예전에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그 올드한 세대들은 그 카페를 차 마시러 오는 카페로 카페, 저 카페, 네이버 카페 막 헷갈렸었죠. 네. 본부장님은 체감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체감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세대 차이라는 것을 어떤 갈등 요소로 보지 않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친구들의 다름, 그러니까 그걸 다양성이라고 이제 다이버시티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름과 차이가 있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갭이 있는 거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좁혀가는 노력이 또 소중하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동기들한테 그런 느끼는 건 없으신가요? 어떤 친구는 너무 앞서가서 요즘 말로 젊은 꼰대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좀 간혹 보이는데 네. 그거는 진짜 나이 차이가 아닌 것 같고 네, 네. 말 그대로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향이라든지 스타일 차이인가요? 그냥 다른 사람이서 그냥 서로 진짜 존중을 해주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건데 제가 혹시 젊은 꼰대. 아유. 아버지 눈치 좀.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는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방송을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대1로 저한테 높으신 분이니까 대화할 기회가 되게 없었는데 생각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적혁신 TF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어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크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여기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요. 이사님 말씀 듣고 이제 뭐 글로벌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적혁신 TF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 저희들만의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래 전략팀과 그리고 공간정보 이사님 같은 좀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하는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 지적과 공간정보에 좀 합쳐져서 하나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공사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의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까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혼자 한 게 아니고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공간 정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간 정보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국민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공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간 정보의 개념이나 향후에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가까운 미래라고 적어봤습니다. 로드뷰 하면은 저희가 가지 않은 곳도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서 공간 정보는 로드뷰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항상 나가고 싶은데요. 그런 것처럼 공간 정보를 통해서 어디로든지 가상 세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적 측량만 수행했던 나에게 공간 정보는 나의 일거리가 되고 미래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공기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공간 정보가 그러한 무형의 SOC로서 잘 활용되고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 그런 게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 삶을 살아 숨쉬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에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